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오늘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주간에 시황했던 내용과 곁들여 가지고 오늘 장의 특이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관심 있게 이번 주에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방송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제가 대선 관련 주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에 매매 포인트를 볼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20일 날 방송했던 증권 매니 보는 2022년 대선 시나리오와 관련주 매매 방법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던 기존 그런 후보보다는 아직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 2022년 대선은 여당 후보대, 야권 또 제3지대에 있는 통합 후보 간의 대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3지대의 후보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예정대로 컷오프 2명이 탈락하면서 6명이 본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돼 있는데요. 의외로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드라마틱한 국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어느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후보에 쏠리는 관심들 이런 쪽들이 많지만 일단 민주당 후보들은 6명이 확정이 된 이런 상태에서 각자 지지율 격차가 얼만큼 벌어지고 그 후보 간에 1차 투표에서 과연 과반수를 획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인데 일정이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제 8월부터 전국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지율이라든가 중간 성적을 발표하는 게 8월 2주차, 4주차, 또 9월 5일 이렇게 해서 슈퍼 위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느슨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오늘 이번 1차 경선에서요. 컷오프가 결정되고 하는 데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생각보다 득표를 많이 한 걸로 이제 일부 언론에 나오면서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됐던 남선 알루미늄이라든가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량 거래되면서 좀 강하게 주가가 반등해서 눈길을 끌었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간간히 그동안 장기간 쉬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좀 모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죠. 이제 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2022년 2월 달까지 계속해서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는 기간을 주더라고요. 그러고서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3일부터 14일 요때 하는데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거하고 본 선거에 등록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라든가 간판 문자 이런 현수막 등 사전에 정해진 일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요. 이쪽으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관심은 제3지대의 최재형 원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부친상을 당하고 부친께서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유언을 유지를 남기셨다. 이렇게 하면서 의외로 오늘 그 일부 기자회견에서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재형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오픈베이스라든가 이루온 이런 것들이 원래 주도주로 되는데 이게 투자 경고로 묶여 있고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니까 한일 단조 쪽이 주가가 싸서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나 이런 걸로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일 단조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했더니 오늘 한일 단조 쪽으로만 26%까지 장중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역시 시장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보는 내용들이 각자 또 주식을 하고 흔히 그 눈썰미라고 하죠. 매삭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고 조금 그 기존에 그 조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을 좀 피하고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싼 쪽으로 많이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많이 연출이 됐죠. 시간 외에서도 다소 조금 약하긴 한데 항상 흐름이 오늘 또 5,230원이 한일 단조 같은 경우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상한가로 물량을 싹 걷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시간 외에서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26%에서 무려 17%면 이것도 10% 가까운 그런 차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그 장중에 강조를 했던 그런 흐름이 오늘 또 전개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최재형 후보나 그 윤석열 총장 또 두 분 다 일단 그 일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리스크 때문에 최재형 후보가 흔히 말해서 이제 대타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 최재형 후보는 누구의 대안이 아닌 진짜 본인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 점이 오늘 주식가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인맥주로 연결되어 있는 이루온이라든가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도 며칠간 쉬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아마 좀 투자 경보나 이런 걸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반등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한일 단조 이런 종목도 그동안 또 이제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었으니까 일단 약하게 출발하면서 다시 장중에 반등하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시세 흐름이 집중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 관련주 지금 윤석열 그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화두가 그 정부가 원자력을 폐기한 거에 대해서 지나친 국력의 낭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배경도 원전과 관련해서 그 원전을 폐기 쪽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런 평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뭐 조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야권의 후보들의 발언권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원자력과 관련된 테마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두산중공업과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일진파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하나같이 이제 오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27,000원까지 그 시초가의 주가의 그 강세가 종가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전강 후약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장에서 강한 시세 흐름을 보이고 거기에서 주가를 새롭게 그 가격을 경신하지 못하고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매도했다가 종가에 다시 되사는 그런 전략들은 지속적으로 통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또 한전산업 같은 것도 2% 넘게 상승했다가 종가에는 무려 마이너스 5%. 이 가격 갭이 무려 하루에도 10% 넘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전산업도 마찬가지고 보성파워텍도 오늘 5,600원까지 상승했다. 5,200원에 마무리됐는데 당분간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전강 후약의 패턴대로 좀 장 시작하면서 강할 때 매도해 놓고 종가에 다시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선 관련주로는 뭐 대략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하나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예비후보 등록 여부도 장중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N풍년이라든가 대성창투, 대성에너지 이런 쪽이 지금 김동연 부총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PN풍년도 오늘 정도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나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밀렸는데요. 요 뉴스를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장중에 그런 그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주가가 강하게 치솟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이제 덕수상고에 그다음에 해외파죠. 미시간 대학교 거기에서 같이 유학했던 유학파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PN풍년을 많이 거론을 하고요. 지난번에 13,000원, 14,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호시탐탐 주가의 상승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장중에 15%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놀자라고요. 그 숙소 예약 앱이죠. 우리나라 잘 알려져 있는 여기에 손정의 비전 펀드에서 1조 원을 투자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원래 연내 상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고요. 손정의 펀드에서 1조 원 약 10%의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놀자의 앱도 10조 원 규모로 갑자기 이제 외형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그 야놀자는 다양한 레저 활동이라든가 단순한 이제 숙소 예약하는 그 앱에서 탈출해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식당까지 연결해주는 슈퍼 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벤처 캐피탈 업종들이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지금 크래프톤 상장이라든가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기업들인데요. 이제 관련 벤처 캐피탈로 아주 IB 투자를 들 수가 있고요. 이 아주 IB 투자도 아침에 그 기사 나왔을 때 시초가가 또 강하고 여지없이 또 종가는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8월 초에 크래프톤 상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쉽게 탄력 있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개 7,000원 언저리에 제가 또 시황에서 간간히 말씀드렸듯이 요 가격에 사놓고 한번 10% 20% 정도 기존 8,000원 이상의 고점은 한번 찍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은 좀 유효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성창투나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도 다 똑같이 그 야놀자라든가 이런 데도 투자한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성창투도 크래프톤에도 투자를 한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 저는 특별히 대성창투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은
대성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안정된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고, 재무 구조가 안정되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낮은 그 부채 비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대성창투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그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주가가 지금 현재 4,300원대 바닥권에 횡보하고 있으면서 지난번 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또 한 번에 5,500원씩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거든요. 이때마다 이게 이제 이쪽에는 이제 야놀자의 상장이라든가 그런 기대감도 물론 있었고요. 또 요때 우리가 또 특이하게 보는 거는 대성그룹의 그 PN 풍년이나 이런 것처럼 그 김동연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하는 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정치에 진출한다 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4,300원 지금 이 가격대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 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야놀자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8월 초에 그 크래프톤 상장 그리고 정치적인 인맥으로 김동연 그 부총리의 예비후보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눈여겨 보시면서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의외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7월 16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주들이 아무래도 상장이 되게 되면 기존의 그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잘 움직이는 시젠이라든가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하면 보유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이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될 때 그때 이제 동반해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 공모가가 52,000원이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따상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진단 전문 기업에서 SD 바이오 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경쟁률이 274대 1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코로나 수혜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오늘 또 전강 후약의 흐름으로 전개됐죠. 장중에 강했다가 그 고점을 뚫지 못하니까 주가가 대밀리는 그다음 포장재와 택배주, 또 온라인 화상 테마주들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의 패턴 9시 시작하면서 대형 포장은 3,900원 12%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 무렵 또 밀리고 이런 모습이 오늘 또 1억주가 됐는데요. 확진자가 1,100명대 정도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에 매수했다고 그러면 또 내일 이제 확진자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택배 물량, 택배와 관련된 지금 해상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되듯이 택배도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 KCTC라고 하는 그 업체 이 주가도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 기존에 우리가 10,000원을 뚫어놓고 주가가 오늘 그 6%까지 8%까지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의해서 오늘 상당히 크게 반등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 동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KTC에 대한 단기 반등이 많이 기대되는 상황. 오늘 6%가 넘는 640원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조심해야 될 거는 기존에 10,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급락하는 종가 무렵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한 외국인이 26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이 9만 주를 매수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동방은 조금 약한 흐름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내일 아무래도 KCTC가 강하게 장중에
강세로 전환이 되면 동방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전개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ECS라든가 알서포트 같은 온라인 화상 테마주들도 오늘 또 전강 후약 패턴이었죠. 종가에 매수하고 아침에 매도하고 그런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을 때 따라 붙는 거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간략히 시황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 슬기롭게 투자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